오늘 우리는 잠들어 있던 거인의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수년간의 고요한 하늘 끝에 마침내 터져나오는 폭풍처럼 그들이 깨어날 때까지 아무도 그 안에 숨겨진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 바로 엠페스, 즉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침묵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제가 엠페스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느끼는 예민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원형, 즉 인간 정신이 지닌 연결과 고통, 그리고 초월에 대한 가장 깊은 능력을 상징하는 살아 숨쉬는 상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엠페스는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과 그림자, 신성함과 파괴적인 힘을 모두 품고 있는 영혼의 특별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깊은 영혼이 마침내 지쳐버렸을 때, 타고난 인내의 한계를 넘어 찢기고 긴장했을 때 훨씬 더 심오하고 위험한 무언가가 태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폭력이나 복수와 같은 조악한 의미의 위험이 아닙니다. 한때 수동적이고 수용적이었던 존재가 더 이상 사회의 집단적인 기대에 의해 통제되기를 거부하는 강력한 힘으로 변모하는 방식에 대한 위험입니다. 엠페스는 거울처럼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하지 않는 감정적 현실을 그대로 비춥니다. 심지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 짐을 짊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감정의 흐름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은 분명 선물이지만 무의식에서 오는 모든 선물이 그렇듯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느낀다는 선물은 동시에 당신의 것이 아닌 고통까지 흡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엠페스는 넘쳐 흐르는 그릇처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릇에 균열이 생길 때 쏟아져 나오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원형은 스스로를 자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집단 무의식의 그림자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엠페스가 이제 그만 일하고 말하는 순간에는 무언가 원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세기 동안의 먼지와 족쇄를 떨쳐내고 갑자기 일어나는 잠자는 여신의 신화와도 같습니다. 완전히 각성한 엠페스는 더 이상 타인의 필요가 만들어낸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성화, 즉 세상의 것과 당신의 것을 분리하는 과정 그 자체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쳐버린 엠페스가 가장 위험한 원형 중 하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각성은 그들을 묶어두었던 무의식적인 투사의 그물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감정 노동을 의지하고 그들의 끝없는 인내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으로 정의되지 않고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기를 거부하는 결단으로 정의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엠페스에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엠페스의 그림자는 흔히 생각하는 잔인함이나 공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흡수하기 위해 침묵해야 했던 억압된 진정한 자아, 바로 그들의 진실한 목소리입니다. 엠페스가 평생이 그림자를 무시하며 살아왔을 때 이 그림자는 위험해집니다.
그것은 억압된 진실들이 조용히 고이는 저수지처럼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무너질 때 그 물은 날 것 그대로의 여과되지 않은 진정성으로 그들의 정신세계를 휩쓸어버립니다. 이것은 엠페스가 갑자기 나쁘거나 이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형이 온전함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며 정신이 균형을 요구하는 외침입니다. 마치 항상 온화했던 사람이 꿈속에서 자신이 암사자나 불타는 칼을 든 전사가 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늘 평화주의자였던 사람이 파괴, 지진, 폭풍우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 세계의 폭력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내면의 정신적 에너지가 상징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은 불균형을 무한정 용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화산처럼 폭발해서라도 자신의 진실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엠페스가 각성할 때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표현의 권리를 부정당했던 거대한 자연의 힘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친 엠페스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 그들이 타인을 해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단 무의식이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자신을 묶어두었던 환상을 해체할 것입니다. 이 해체는 그들의 침묵에 의존했던 사람들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들의 빛을 양분 삼아 살아온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순교는 보상하면서 개인의 고유성은 벌하는 사회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마침내 아니오라고 말하는 엠페스는 사실 자신의 영혼에게 진정한 개성화의 길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 순간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치유하길 거부하는 세상의 감정적 무게를 더 이상 짊어질 수 없다는 조용하지만 천둥과도 같은 깨달음의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엠페스 내면에 잠자고 있던 원형적 전사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본성이 지닌 부드러운 달빛이 태양의 맹렬한 힘과 합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온전해집니다. 한때 타인에게 투사되었던 자신의 힘을 통합합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무의식적인 치유자로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경계와 힘을 자각하는 의식적인 존재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이토록 심오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심리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쳐버린 엠페스는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형성해온 더 깊은 원형들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모든 사람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가? 나는 왜 사랑을 희생과 동일시하는가? 이것은 정신의 뿌리를 건드리는 질문들이며 신화와 조상의 패턴이 거주하는 집단 무의식의 영역까지 뻗어나갑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들에게 착한 것이란 자신을 지울 정도로 이타적인 것이라고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침묵당하고 불태워지고 추방당했던 조상들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패턴이 인식될 때 엠페스는 자신의 고통이 결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원형적인 고통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쳐버린 엠페스를 어두운 숲의 문턱에 서 있는 인물로 상상하곤 합니다. 등 뒤에는 치유자, 경청자, 돌보미의 역할을 해왔던 익숙한 세상이 있습니다. 앞에는 자신의 필요와 욕망, 그리고 진정한 자아라는 미지의 그림자 영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웅의 여정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엠페스가 싸워야 할 용은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하거나 가치 없는 존재로 보일 것에 대한 내면의 두려움입니다. 이 용을 무찌르는 것은
타인의 상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깊이 느끼는 사람을 약하거나 수동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진정한 공감 능력은 대부분의 사람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강인함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남용될 때, 세상이 주기만 강요하고 돌려주지 않을 때 엠패스는 변하거나 소멸해야만 합니다. 저는 경계를 긋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짊어질 필요가 없었던 수천 개의 말 못할 슬픔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날 때 그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태어난 명료함으로 집단적인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당신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원형이 지금 이 시대에 위험한가? 우리는 진정성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쳐버린 엠패스는 더 이상 위선적인 사회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거짓될 때 그들은 더 이상 미소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조종이나 강압에 대한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쓴 가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보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환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엠패스가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오해받고 심지어 공격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엠패스가 해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고통 속에서 태어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엠패스가 된다는 것은 불속을 걷는 것, 배신의 아픔을 느끼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닌 상처 때문에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 속에서 무언가가 단련됩니다. 영혼은 담금질된 강철처럼 깨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한계점에 도달한 엠패스는 동시에 창조의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조용히 흡수하는 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경계, 새로운 진실, 새로운 존재 방식을 창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조가 그들을 헤아릴 수 없이 강력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무릎 꿇고 타인의 짐을 져왔던 엠패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마침내 일어설 때 그들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상처, 모든 눈물, 모든 침묵의 고통에서 축적된 지혜와 함께 일어섭니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이 투사하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으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침묵으로부터 이득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엠패스는 이제 자아, 즉 다른 무엇보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정신의 원형적 핵심의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점에 도달했을 때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기 영혼의 더 깊은 리듬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 변화는 폭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미묘한 순간들, 수년간의 조용한 관찰, 말없이 삼켜온 고통의 세월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정신이 외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 아니오는 사랑의 거부가 아니라 삶의 긍정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신의 주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연민이란 세상의 상처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뿌리내린 힘의 기둥으로 서서 무엇이 집단의 것이고 무엇이 개인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우리의 정문화는 때때로
끝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치유자의 이미지를 미화합니다. 특히 감정적 역학이 불균형한 가정에서 자란 엠패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분노를 달래고 어머니의 슬픔을 흡수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깨진 조각들을 붙들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존재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사랑과 의무, 그리고 두려움으로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엠패스는 끔찍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각성한 엠패스는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가면을 벗기고 숨겨진 역학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위험함이자 동시에 그들의 축복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체현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제 그들은 치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다른 모든 일을 치유할 수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치유하지 못했던 그리스 신화 속헤이론처럼 그들은 마침내 내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돌봄으로써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들은 단순한 치유자를 넘어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분열된 세상에서 온전함이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증오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존재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신성한 불꽃으로서의 분노 말입니다. 그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환상을 태워버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길을 터주는 불꽃입니다. 그 불꽃 속에서 엠패스는 전사로 다시 태어납니다. 폭력의 전사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맹렬히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전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그들의 공감 능력은 가장 강력한 형태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고갈되지 않고 자신의 힘에 뿌리 내렸을 때 사랑하고 치유하는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쳐버린 엠패스가 가장 위험한 원형인 이유입니다. 그들이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들이 스스로를 직면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아의 이야기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성을 요구하며 그것을 너무나 온전히 살아내어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들은 어둠 속의 불꽃과 같습니다. 빛나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 존재의 진실로 타오릅니다. 그리고 한번 불붙은 이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 문턱을 넘어선 엠패스는 더 이상 남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의 길이 종종 외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압니다. 세상이 자신의 경계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아와의 조화, 즉 내면의 영원한 중심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러한 내면의 자유는 밖으로 뿜어져 나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쳐버린 엠패스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경계와 명료함, 그리고 되찾은 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깊은 단절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자극으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진정한 감정은 억압되거나 상품화됩니다. 엠패스는 본성적으로 이 집단적인 상처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 피상적인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그들의 경계와 진정성은 집단 정신의 파문을 일으키며 감정적 억압을 영속시키는 구조 자체에 도전합니다. 혹시 당신 안에서 이 각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한때는 견딜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거짓된 조화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과 당신의 침묵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즉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오만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맹렬하고 타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내 영혼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엠패스의 진정한 힘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서 그 무엇도 자신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처럼 고요하고 꾸준하며 불굴의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나약한 마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위험함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 안에서 이 원형의 꿈틀거림을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울 때,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서 온전히 살아있을 때, 그보다 더 강력하고 더 필요하며 더 막을